오늘은 누구 만날까? 하고 전화번호부를 내려보다가 문득 손이 멈춥니다. 연락할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자주 만나던 사람들인데 언제부턴가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미루다가 아예 연락이 끊긴 이들도 있습니다. 명절 때 잘 지내시죠? 하는 문자 한 통이 전부인 사람도 있고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이 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내가 관계를 잘못 관리한 건지 헷갈립니다. 젊을 땐 친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마음 편하게 만날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런 변화가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고민해온 문제였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음둥불 말씀에 힘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훨씬 더 전,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가 남긴 책 중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지식이 많아도 결국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혼자가 편해. 사람 만나면 피곤하기만 하지. 물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것만큼 소모적인 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건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존중하며 함께 있을 때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관계, 그게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관계를 선산을 바라는 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젊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 중에도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같은 회사에 다녀서, 자녀들 학교가 같아서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우정인 줄 알았습니다. 자주 만나고 같이 웃고 수다 떨면 그게 친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런 관계들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사를 가면 멀어지고 퇴직하면 연락이 끊기고 자녀들이 크면 자연스럽게 만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저 그 관계가 애초에 그런 성격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사람인데 막상 멀어지고 나니 별로 그립지 않았던 경험 말입니다. 처음엔 미안하고 서운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담담해지는 순간, 그게 바로 그 관계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1년에 한 번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만날 때마다 반가운 사람도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를 걱정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기쁘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내 일처럼 마음이 아픈 관계.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런 관계를 진정한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친구가 필요할까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사람이 필요한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친구는 나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내 생각만 맴돕니다. 내 관점, 내 경험, 내 감정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와 대화하면 내가 보지 못했던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때로는 내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그런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충고하려 들지 않고 그저 공감해주는 사람, 내 약점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큰 축복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정에 대해 그토록 많은 글을 남긴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그는 좋은 삶, 행복한 삶을 평생 연구했던 사람인데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내 행복을 바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친구가 누군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수십 명의 아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내 행복을 바라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훨씬 더 값집니다.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느껴질 겁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참 친구가 많았습니다. 동네에서 같이 축구하던 친구들, 회식 때마다 술잔 기울이던 동료들, 주말마다 등산 가던 사람들. 그때는 그 사람들이 평생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주 만나고 같이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껴졌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 사람들 중 지금까지 연락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져서 등산을 그만두니 등산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술을 끊으니 술자리 친구들과도 만날 일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 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이렇게 쉽게 멀어진다는 게 조금은 섭섭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됩니다. 그 관계들은 애초에 그런 성격이었던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쾌락을 위한 우정입니다. 이건 함께 있을 때 즐거워서 재미있어서 만나는 관계를 말합니다. 상대방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느껴지는 즐거움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같이 놀 친구입니다. 화투 칠 사람, 골프 칠 사람, 수다 떨 사람. 이런 관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인생에서 즐거움은 중요하니까요. 웃고 떠들고 스트레스 풀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들. 그들 덕분에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특징은 즐거움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진다는 겁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함께 운동할 수 없게 되면 만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취미가 바뀌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늦은 시간까지 어울릴 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전화번호부에서만 남아있는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돌이켜보면 젊을 때 친구가 많았던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때는 시간도 많았고 체력도 좋았고 무엇보다 같이 놀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니까요. 주말마다 약속 잡고 술 마시러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활동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우정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흔하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감각적 즐거움에 민감하고
순간의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함께 웃고 떠드는 것 자체가 좋고,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게 즐겁고, 무엇보다 혼자보다 함께 있을 때 더 신나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즐거움에 대한 감각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밤새 술 마시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떠드는 것보다 조용한 곳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편해집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한두 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 재미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쾌락 중심의 관계들이 정리됩니다. 억지로 끊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그 활동이 즐겁지 않으니 그 사람들과 만날 이유도 사라지는 거죠. 이게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었다는 것. 나 역시 그들을 그렇게 대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재미있는 사람이었을 뿐, 깊이 이해하거나 진심으로 아끼는 관계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가 사귀었던 친구들이 다 그런 관계였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연락이 끊긴 게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그저 관계의 성격이 그랬을 뿐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우정이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즐거움은 변하기 쉽고 사람의 취향도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쉽게 생기고 또 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즐거웠던 게 내일도 즐거운 건 아니고 지금 재미있는 사람이 나중에도 재미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이런 관계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이런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힘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들,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들 덕분에 삶이 조금 더 견딜만해지고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걸 진짜 우정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함께 있을 때 즐겁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평생 함께할 친구라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헤어질 때 덜 아프고 덜 서운합니다. 반대로 이미 멀어진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즐거움을 나눴던 시간이 끝났을 뿐입니다. 그 시간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관계들이 정리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제는 피상적인 즐거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원하게 되니까요. 그냥 웃고 떠드는 것보다 진심으로 이해받고 인정받는 관계를 바라게 됩니다. 쾌락을 위한 우정은 인생의 한 계절 같은 겁니다. 봄에 피었다가 여름이 오면 지는 꽃처럼 필요한 순간에 있다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관계. 그 꽃이 아름답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다만 사계절 내내 피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퇴직하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건 전화가 뜸해졌다는 겁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이용만 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명함 한 장 없어지니까 사람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아서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 학교 같을 때는 매일같이 만나고 이야기 나누던 사이였는데 아이들이 크고 나니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졌습니다. 우연히 마주쳐도 어색한 인사만 나누고 지나갑니다.
그때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친구였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두 번째 유형의 우정이 바로 이겁니다. 유용성을 위한 우정, 즉 서로에게 필요해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같은 동호회 사람들, 자녀 학교가 같은 학부모들, 이런 관계는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업무상 협력이 필요해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또는 동네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관계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해내고,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도 쌓이고, 때로는 정도 듭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핵심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 역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회사 동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일할 때는 매일 얼굴 보고, 점심 같이 먹고, 때로는 회식도 하면서 가깝게 지냅니다. 서로 업무를 도와주고, 정보를 공유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격려도 해줍니다. 그 순간에는 이 사람들이 내 친구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거나 이직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연락이 뜸해집니다. 처음 몇 달은 가끔 만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더 이상 함께 일할 일이 없으니 만날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회사 이야기를 나눠봤자 공감대가 없고 새로운 화제거리를 찾기도 애매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관계를 이익에 기반한 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용성이 사라지면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서로 이용만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저 관계의 성격이 그랬을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맺는 관계의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서 만나고, 같은 교회나 성당을 다녀서 알게 되고, 자녀 학교가 같아서 친해집니다. 그 환경 안에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동네 정보도 나누고, 아이들 돌봐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 빌려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용성이 사라지니 관계도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억지로 만나려고 해도 뭔가 어색합니다.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별로 없고 만나는 게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다음에 연락할게라는 말만 남기고 멀어집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유형의 우정이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흔하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나이가 들면 실용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재미보다는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해지고 감정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따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그냥 웃고 떠들기만 하는 관계보다는 뭔가 도움이 되는 관계를 선호하게 됩니다.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요즘 좋은 병원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노후 준비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상황이 바뀌면 쉽게 변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할 때는 같이 운동하던 친구가 내가 아프고 나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찾아오던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지면 슬그머니 멀어집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친구였지만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되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이 참 씁쓸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좋아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요. 내 지위, 내 돈, 내 인맥,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도움. 그게 없어지니 사람들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우정을 상인들의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분명하고 거래가 끝나면 관계도 끝난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유대보다는 계산이 앞서고 손익을 따져서 만나고 헤어집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관계를 다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깊고 의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나는 거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한 좋은 관계입니다. 다만 그게 진짜 우정이라고 착각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퇴직했다고, 이사 갔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멀어지는 게 서운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 관계의 본질이 그랬던 겁니다. 서로 필요해서 만났고 필요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관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진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보일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연락하는 사람. 내 처지가 어려워졌는데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정리되는 건 어쩌면 축복입니다. 이제는 유용성 때문에 억지로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요. 명함 없이도, 지위 없이도, 줄 게 없어도 여전히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남기면 됩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막상 만나니 어제 본 것처럼 편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어색한 침묵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 또 몇 년 후에 보자고 농담했는데 이상하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신에게도 있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내가 힘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고 충고하려 들지 않으면서도 내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조용히 응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세 번째 우정, 바로 덕에 기반한 우정이 이겁니다. 이 우정은 앞에 두 가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즐거워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선함을 존중해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만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 그런 것들이 좋아서 존경스러워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이런 친구는 내가 잘 될 때도 기뻐하지만 내가 실패했을 때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이 나를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는 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났습니까?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드물다고, 평생 한두 명만 있어도 큰 축복이라고. 왜냐하면 이런 우정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덕에 기반한 우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좋은 날도 나쁜 날도 함께 겪으면서 신뢰를 쌓고 서로의 약점을 보면서도 여전히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가 소중한 겁니다. 젊었을 때 같이 고생했던 친구,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낸 친구, 내 실수를 다 아는데도 여전히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 그 사람들은 나의 가면을 다 벗은 모습을 압니다. 성공했을 때의 모습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비굴해졌을 때의 모습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내 조건을 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 하지만 진짜 친구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그저 나라는 사람을 봅니다. 내 본질, 내 성품, 내가 살아온 방식, 그리고 그걸 존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우정이 서로의 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방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행복하기를,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이게 진짜 우정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관계에서는 계산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필요하면 돕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합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더 정직해지고 싶어집니다. 더 선하게 살고 싶어지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격려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친구를 또 다른 나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내 약점도 보게 되지만, 동시에 내 가능성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조언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내 생각이 정리됩니다. 이게 진정한 우정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친구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았지만 대부분 피상적인 관계였습니다. 같이 놀거나 서로에게 필요해서 만났을 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절실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우정이 특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덕에 기반한 우정은 변하지 않는다고.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유용성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람의 본질적인 선함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 오래 갑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만나지 못해도, 환경이 바뀌어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토대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오래 연락하지 못했어도 언제든 전화 한 통이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내 실패를 비웃지 않고 위로해주는 사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솔직하게 말해주지만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잘 지내? 라는 짧은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짜 친구는 오래 연락하지 못했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지내고 있었구나 하며 반가워할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건 없이 당신을 대하는 사람, 당신의 본질적인 좋은 점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우정은 완전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덕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고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들이 곁에 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친구가 누군지 보이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수십 명의 아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이 훨씬 더 값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년 전에 했던 고민이 지금 우리의 고민과 똑같다는 게 신기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쾌락을 위한 관계, 유용성을 위한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친구가 누군지 발견하게 됩니다. 조건 없이 나를 대하는 사람, 내 본질을 사랑해주는 사람,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보다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한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되어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 가치를 압니다.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우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곁에 모일 겁니다. 오늘도 마음등불 말씀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